안녕하십니까. 더웰 대표 송영욱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매매를 하느냐, 그리고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종목 발굴하는 첫 번째 단계는 ETF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ETF는 보통 주식처럼 거래되지만은 펀드죠. 우리가 주식도 상장된 주식이 있고 비상장된 주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요. 상장된 펀드가 있고 상장되지 않은 펀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에는요. 그 펀드 매니저가 여러 가지 그 주식을 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종목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발굴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운용본부에서 한 200개 정도의 그 종목을 뽑거든요. 거기서 또 한 100개 정도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델 포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투자하는 것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50개 정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평가해서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은 투자를 더 하고 실적이 좀 안 좋은 것은 좀 빼고 그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펀드 매니저들이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여러분들 유재석이 방송을 잘하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더 방송을 잘하겠어요? 유재석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그쪽에 더 전문가이니까. 펀드도 마찬가지죠. 펀드 매니저는 주로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보다는 훨씬 더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이 좀 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내가 2,000개 되는 종목을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쪽에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종목을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중에서 하나의 종목을 좀 추출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ETF를 통해서 조금 어떤 자기한테 맞는 펀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이렇게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상위 ETF를 먼저 찾는 거죠. 증권사 HTS에서 조회해보면 이거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상위 ETF, 거래량이 가장 많은 10개 ETF를 먼저 한번 추출해내고요. 거기서 거래량 많은 ETF 중에서 상승 추세인 거, 우리가 추세가 좋은 ETF가 있고 또 하락 추세인 ETF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좀 상승 추세인 ETF를 이제 좀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상승 추세인 ETF 중에서 구성 종목, 상승 추세인 ETF를 구성하는 주식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을 찾아서 그 중에서 상승 추세인 종목을 내가 고르면은 가장 좋은 알짜 주식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한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TS에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모든 증권사는 ETF 전체 시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전체 시세에서 업종 섹터 지수형을 체크하고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을 체크했죠. 거래량을 체크하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ETF들이 거래량이 되게 많고요. 중공업, 그다음에 나스닥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여행 레저, 화장품 이런 것들이 10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거래되는 주식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어떤 거다? 이런 ETF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이 좀 인기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종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ETF 상위 종목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어떤 종목이 조금 괜찮겠다 그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 한 3개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은 그 ETF 중에 조금 전에 보니까 2차 전지 ETF가 있었어요. 2차 전지 ETF. 그래서 2차 전지 ETF의 차트를 한번 봤어요. 이 2차 전지 ETF가 진짜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횡보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종목, 업종을 볼 때 이 종목이 잘 갈 건가?
아니면 좀 가다가 떨어질 건지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추세는 이런 상승 추세가 있고 그다음 하락 추세가 있고 그다음 횡보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추세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횡보나 하락에서는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뭐 하락하는 추세에서 횡보하는 추세에서는 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거나 그 주가의 평균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 보통 60일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나죠.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면은 저는 상승 추세로 봐요. 그 어떤 자기의 투자 기간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에 따라서 추세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올라간다.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형성돼 가는구나. 만약 6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점점 하락 추세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ETF를 딱 봤더니 지금 여기 이 녹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녹색 선이 60일,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고 이 빨간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60일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뭐예요?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니까 60일이란 것은 날로 보면은 60일이지만은 주식 시장으로 보면 3달입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0일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은 우리나라 날짜로 보면은 한 3달 정도의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의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은 60일 이동평균이 점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일 때 투자할 만한 거고 하락 추세일 때는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때가 또 있냐면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주로 상승 추세일 때이거나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상승 반전하는 그때 한번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ETF를 봤더니 6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 보통 골든 크로스가 보이면은 주가 저점 부근에서 골든 크로스가 보이면은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ETF는 괜찮구나. 상승 반전, 상승 추세나 상승 반전 신호가 보여요. 상승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 ETF 괜찮다. 이렇게 한번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ETF 내에서 구성된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ETF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거래량 많은 10개 중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ETF도 해외 ETF 관련된 것들이 많이 투자하는데 요것은 보니까 지금 60일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해도 어쨌든 하락 추세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ETF는 거래량은 많아서 인기는 있는데 지금 추세가 안 좋잖아요. 그죠? 점점 추세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없겠죠. 떨어지고 있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ETF이기 때문에 굳이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ETF 중에서 또 타이거 화장품이라는 ETF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ETF의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61평이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말하면 하락 추세 중이다가 최근에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 다시 말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골든 크로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 신호도 있고 60일평이 자꾸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거 관련된 업종은 한번 투자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ETF하고 화장품 ETF는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2차전지 ETF가 상승 추세에 있었잖아요. 골든 크로스 났었죠. 상승 반전해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2차전지 ETF의 구성 종목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구성 종목도 각 증권사의 ETF 구성 종목 것을 찾아보면요. 그 ETF가 투자하고 있는 구성 종목들이 모두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상위 10개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 SK 이노베이션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쭉 SK 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은 여기에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데 2차 전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ETF를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구성 종목에 보면은 어느 종목에 가장 많이 투자되어 있고 점점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 종목을 하나씩 차트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그 회사의 기업 분석, 뭐 재무제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ETF를 통해서 종목을 고르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ETF는 누가 고른 겁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추려서 만든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내재 가치가 없는 회사에 투자했을까? 그 종목을 골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재무 분석도 하고 어떤 그 공시 내용도 보고 여러 가지 내재 가치를 분석한 다음에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의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를 내가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런 종목들의 지금 차트를 보고 지금 투자할 만한 매수할 때냐 매수할 때 아니냐 그런 것만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봤더니 이제 비중이 가장 많죠. 지금 2차 전지 테마 ETF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이렇게 이 60일 이동평균선 제 입장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어떤 추세의 한 기준 잣대로 본다고 했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내가 직접 지금 투자하는 종목으로서는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도 아직 나지 않았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라도 났으면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2차 전지 종목의 첫 번째 종목이지만은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얘가 조금 골든 크로스 나고 60일 이동 평균선이 조금 상향되는 것을 보면서 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 대표 종목이죠. 이 종목을 봤더니 이렇게 60일 평균선이 우상향하다가 60일 평균선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하락하다가요. 최근에 어떤 걸 보이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우상향하는 관통하는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멈추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우상향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종목에 추가해서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결정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할지 말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SK I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봤더니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요. 61평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약하게 골든크로스가 약하게 났습니다. 아주 강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약하게 나 있는데 아직 주가는 지금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이것도 지금 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되는 거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확실하게 확인되었을 때 그때 한번 투자를 뭐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TF를 통해서 종목을 고를 때는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차트 분석만 해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 그 회사의 내재 가치 분석은 이미 이 ETF를 구성 종목으로 편입시킨 ETF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미 다 분석한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탑 10에 들어가 있는 상위 종목들만 보라고 했죠. 그 외의 종목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탑 10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ETF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종목들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 종목 제가 3가지만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10가지를 차트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종목을 다 보고 그 중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거나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 되는 그런 종목 중에서 내가 투자할 종목을 골라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종목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10개 아까 그 ETF 잘 나가는 ETF 10개 중에서 또 그 ETF에 들어있는 구성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 종목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그 2차전지 ETF 같은 경우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거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어떤 종목을 골라내는 어떤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2차전지 ETF 상위 10개 종목이 이런 거였어요.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SKC, SKIT, 일진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렇게 요게 이제 2차전지의 상위 종목 10개였거든요. 10개였는데 제가 그 하나씩 보니까 하나씩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SK이노베이션은 하향 추세였어요. 62동 평균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62동 평균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상승 추세가 아니었다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애매했어요. 그냥 아직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뭐 확신을 가지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쳐놨고 LNF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런 상승 반전의 모습을 보이거나 다시 말하면은 골든 크로스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골든 크로스가 낮거나 또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좀 투자를 결정할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KC나 SKIT나 일진머티리얼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횡보 구간에 있거나 아니면 하락에서 멈추기만 하고 상승으로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굳이 그때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멈추고 있을 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또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 굳이 투자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그 2차전지 관련된 ETF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결정하고 싶다. 최근에 2차전지 그 환경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2차전지가 테마로 형성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2차전지 ETF를 찾아서 그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10개 종목 중에서 상승 추세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사실은 투자의 제일 첫 번째 얘기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 추천하느냐 그래요. 저도 증권사에 90년대부터 2017년까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샀으면 그거 언제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투자라는 것이 누구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제 경험상 보면 어느 사람은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자기 종목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전문가를 과신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조금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종목 선택 기준으로서 그 ETF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TF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기 ETF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인기 ETF는 거래량이 많은 그런 ETF 중에서 상위 10개를 고르면 되고요. 두 번째, 그 ETF 중에서 그 10개 ETF, 거래량 많은 10개 ETF가 다 상승하는 ETF는 아니거든요. 하락하는 ETF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승 추세, 다시 말하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거나 골든크로스가 난 그런 ETF를 또 선별을 하고요. 그 선별된 ETF 내에서 상위 10개 종목,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10개 종목을 선택하고요. 거기서 자기의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종목 선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강 그 ETF 관련해서 거기서 종목방을 발굴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 2강에서 다시 종목 발굴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